자, 식을 봤을 때, 자,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이제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인수분해를 좀 빨리 해야 되겠죠. 빨리 해야겠죠. 사실 고1 때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는데, 인수분해를 빨리 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지. 31번 보면 인수인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 방법은 위의 식을 인수분해하면 돼. 첫 번째 방법. 근데 위의 식이 인수분해가 잘 보일 수도 있는데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인수분해 했는데 인수분해가 잘 안 보여. 그럼 어떤 방법을 쓰죠? 논리대로 가야 돼. 논리대로 가는 것이 뭡니까?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공식이 먼저 보여야 돼. 근데 공식 틀에 있는지 없는지. 왜냐면 공식 증명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 공식에 나와 있는 것인데 안 보이면 어렵다고. 우리가 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틀이 있기 때문에 외우는 것도 있고, 그걸 빨리 풀기 위해서 외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분해가 차수가 높은 것은 인수정리를 사용할 거야. 근데 힘든 이유가 뭐냐면 항이 2개짜리, 뭐 A 더하기 B가 인수인 경우는 쉬워. 그나마 3개짜리가 있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인수인 경우가 있지. 얘는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를 인수를 찾으시오라고 하면 우리는 얘를 뭐 이제 순서대로 간다면 뭐가 보여? A는 4차, C는 4차, B는 2차니까 B로 정리하면 되겠다. 라는 거고,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봤더니 이제는 인수분해가 보이네. 그렇게 하면 돼요. 알겠나요? 그런데 그러잖아. 그러면 A제곱 C제곱 있고 인수분해 덜 됐어. 뭐 이 정도로 인수분해 해놓고 요 놈은 한 번 더 쪼개진다는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겠지. 근데 얘는 지금 객관식 문제잖아. 따지고 보면.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자. 그러면 뭘 생각할 수 있다? 인수정리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A 플러스 B가 인수라고 하면 A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넣어볼 수 있다. A 자리에 뭘 넣어볼 수 있다? 마이너스 B를 넣어볼 수 있다. 마이너스 B를 넣어봤다. 마이너스 B를 넣어봤다. 뭐야? 0이 안 됐죠? 인수가 아닌 것입니다. 요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다 뭘 넣어봐? 마찬가지로 A에다가 마이너스 C를 넣어본다. 마이너스 C를 넣어본다. 마이너스 C를 넣어본다. 0이 됐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A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을 넣어봐도 되는데 얘는 항이 3개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에서 얘를 찾았으니까 우리는 얘를 이용해서 얘를 좀 축소해놓고 봐도 된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인수 고차 다항식에 대해서 문자가 여러 가지인 것도 마찬가지로 인수 정리를 통해서 우리는 식을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러한 식을 어떤 식이라뇨? 이러한 식을 교대식이라고 말합니다. 교대식. 좀 중요한 단어는 아니야. 뭐 교대식 우리 대화를 하기 위해서 교대식이 맞을 거야. 교대식. 자, 어떤 논리냐면 이러한 식을 뭐 fx a, b, c라는 식이야. 요 식이. 무슨 뜻이야? f, a, b, c. 별 의미 없어. a, b, c로 된 식 이런 뜻이야. A랑 B랑 C로 된 식, F는 그 식의 이름. 알겠나요? 그런데 요 식에다가 나는 등호는 일단 빼고 요렇게 해보겠다 이거지. A하고 B를 자리를 바꿔봤다 이거야. A하고 B를 자리를 바꿔봤다 이거지. A 자리에 B를 넣고 B 자리에 A를 넣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된가요? 그럼 넣어봤더니 요것이 뭐가 되냐면 A 자리에 B를 넣고 A 자리에 B를 넣고 B 자리에 A를 넣었어.
B-A, B-C, 요놈은 B 세제곱. 그럼 요놈은 새로운 식이지. 일단 하나만 적은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어디에 있냐?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얘를 3개 적으면 이 식하고 똑같은 형태가 등장하는 게 지금 교대식에 대한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요 식을 요렇게 갖다가 교대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요 식에다가 A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넣으면 A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넣게 되면 요 식에다가 자, 요 식은 아니야. 요 식은 안 돼. 요 식이 틀렸어. 마이너스 B가 아니라 요 식에 B를 넣게 되면 근데 이 식은 안 돼. 왜? 안 돼. 분모가 0이 되는 식이지. 요 식이 아니야. 요 식이 아니라 요 식입니다. 요 식. 요 식. 분자만 이 식에다 뭐 달래? A 자리에 뭘 넣겠다? B를 넣겠다 이 말이에요. A 자리에 뭘 넣어보면 A 자리에 B를 넣으면 얘는 없어졌고 A 자리에 B를 넣고 A 자리에 B를 넣었더니 얘랑 사라져서 0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A 자리에 B를 넣었다. A-B가 인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러한 우리는 이러한 교대식에 A-B라는 인수를 가지면 A-B라는 인수를 가지면 B-C, C-A도 인수가 된다 이거야. 지금 좋겠네요.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 왜냐면 X와 A, B, C 자리를 다 자리를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A 자리에 B를 넣어도 되고, C 자리에 A 자리 바뀔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C 자리에 A를 넣어도 0이 되는 어떤 형태가 나올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단 문제는 요 식이 판단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어떻게 본다? A하고 B를 자리를 바꿔본다 이거죠. A하고 B를 자리를 바꿨을 때 똑같은 형태가 나오면 이러한 형태가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만 찾아내면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찾느냐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했죠. 얘가 이러한 인수를 가질 거라고 그럼 항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A 세제곱 B 4차입니다. 1차, 2차, 3차야. 4차 나와야 돼요. A 세제곱 B 마이너스를 찾으면 돼요. A, B 뭐가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A 제곱 B가 나왔지. 그럼 뒤에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A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A라는 항이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된다 이게. 그리고 여기는 1차식. 그리고 1차 동차식의 형태입니다. 그럼 A가 있다는 소리는 이제 플러스 B 플러스 C로 차수 확인해서 인수분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 알겠나요? 우리가 이런 인수분해가 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이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한 중 정도, 중상 정도, 중에서 약간 이 정도 문제. 알겠나요? 그러면 35번 문제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요건 더하기네요. 이건 더하기지. 35번 문제는 그 문제는 아니야. 기본적으로. 알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됩니까? 지금 요거 하나 좀 더 추가시켜줬습니다. 너희들이 인수분해 할 때 식을 봤을 때 약간 뭐 식이 뭐 이거 교대식이란 이름 몰라도 되잖아. 약간 로테이션 되는 느낌이야. A, B, C가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느낌이 든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인수를 하나 찾았겠지.
A-B라는 인수를 찾으면 B-C-A가 인수가 있을 거고 앞에 부호만 그다음 전체 차수 생각하고 부호만 생각하면 인수분해를 좀 더 생각할 수 있다. 자, 또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인수분해 하기 전의 모습과 인수분해 한 후의 모습 있잖아. 공부를 할 때 답만 때려 맞추지 말고 답만 맞았다 생각하지 말고 식 바꾸기 전하고 바꾼 후의 모습을 두 개를 대응을 시켜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식하고 이 식이 똑같은 식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전개라 말하고 이렇게 된 걸 인수분해라 말하잖아. 그러지? 두 개씩을 요놈이 이렇게 된다, 인수분해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식은 외울 수 있다고. 너희들이 여기에 인수분해 문제를 아주 많이 봤을 거라고. 기본 문제. 예? 책은 조금 더 나온 책이라 아주 쉬운 문제는 없을 거고 요런 식의 형태는 꽤 많이 본 형태가 된다. 분모 같은 형태. 분자는 약간 다른 거지. 세제곱은 어째? 합이 0이 된다 이거지. 그러면 3a, b, b, c, c, a가 된다 이 말이고 분모 형태가 지금 a, b제곱 c, b, c제곱 a, c,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지. 요 형태가 교대식이라는 거지. 그럼 요것도 분명 a 마이너스 b라는 인수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 그러지? 그럼 뭐 대신에? a 대신에 b를 넣었어. 0 없어졌고 a 대신에 b를 넣었어. a 대신에 b를 넣었어. b 세제곱 마이너스 b 사라졌네. 다시 말해서 요놈은 a 마이너스 b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b 마이너스 c도 가지고 있고 c 마이너스 a도 가지고 있다 이 말이 있고 차수만 확인하면 되겠고 차수 3차 확인됐고 항 하나만 찾으면 되겠다 이 말이지. a, b 제곱만 찾습니다. a, b, a 마이너스가 붙어있네. a, b 마이너스 a가 붙어있지. a, b 제곱인데 그래서 놈은 마이너스로 인수분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식하고 요 식을 연결을 시켜놓고 우리가 100% 못 외우더라도 얘가 이런 정도로 인수분해 되는구나 판단하고 하나만 비교해보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이 정도 인수분해가 우리가 보통 중급 인수분해야. 알겠어요? 중상 정도 되겠지. 보통 문제집에서는 약간 좀 어려운 축에 들어가는 문제. 인수분해 쪽에서만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다음 두 번째는 선생님이 뭘 수정할 거냐면 보기차식에 대한 수정을 좀 해볼게요. 보기차식. 자, 보기차식은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예시를 들어주면서 선생님이 보기차식을 좀 설명해 볼게요. 현재 요거는 예시니까 이렇게 됐죠? 됐지? 첫 번째 방법으로 인수분해 한 겁니다. 두 번째 인수분해 볼게요.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에 순서대로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플러스에 2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자, 플러스 실패하면 마이너스 가면 돼. 그랬지? 자,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요. 중간 과정 보여줬고, 자, 거기까지 되시죠? 자, 그 결론적인 내용만 보겠습니다. 두 가지 보기차식에 두 가지 틀이 있는데 하나는 치환을 통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폼이 있을 거고 치환을 통해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이 등장할 거고 그 치환을 통해서 인수분해 되는 꼴은 위의 식의 표현이고 치환이 안 되는 폼의 형태는 아래 식의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저번 시간에 잘못한 것이 뭐냐면 잘못했어. 선생님 잘못한 거야. 그거는 실수한 게 아니라 잘못한 거야. 아래 식의 폼만 얘기를 했단 말이야. 보기차식의 형태가 아래식처럼 무조건 된다. 여기서 모순점이 발생한 겁니다.
보기차식 형태는 두 가지 형태가 등장할 것이고 1차항이 없는 형태가 등장할 수 있고 1차항이 존재하는 폼이 등장할 거다 이거고 1차항이 없는 형태는 뒤에 있는 놈을 쪼개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1차항이 없는 형태는 요 놈만 쪼개면 우리는 인수분해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에? 됐습니까? 그런데 1차항이 존재하는 애는 분명 여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가 플러스 1 플러스 1 얘는 부호가 반대고 요 놈이 부호가 같다. 그래야지 3차와 1차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해되시죠? 이해됐습니까? 선생님이 그걸 깜빡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얘보다는 얘가 더 많이 등장을 해. 알았어요? 뒤쪽 가다 보면 주로 얘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선생님 잊어버린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보기차식 구조는 두 가지 구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인수분해 단원이니까 본격적으로 대응이 나온 거야. 알겠지? 그럼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풀었던 요 식이 표현을 선생님이 잘못 풀었고 책에서는 다른 문자를 놨어요. 선생님 다른 문자 나서 봤어. 해봤더니 뭐냐면 4개짜리 연립방 정식이 나와. 4개짜리 연립방이 나와서 하나씩 했더니 4개인가 5개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얘를 식을 x제곱 플러스 x 4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라는 놈을 우리는 얘가 보기차식이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한 거야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얘가 나누어 떨어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어떤 형태냐면 1차항이 없는 형태다. 얘가 지금 이렇게 되는 형태라고요. 이렇게 되는 형태라고요. 근데 요 식은 지금 사실 여기는 이 단원의 그 항등식 나머지에 대한 나누기에 대한 얘기인데 보기치하식을 등장을 시킨 거야. 인수분해 쪽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풀려.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인수분해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이렇게 됐다는 말은 어떤 말이야? A가 얼마가 됐다는 소리야? A가 0이 됐다는 소리지. 왜? 이게 fx였으니까. 이해되시죠? A가 0이 되면서 A가 B 플러스 1이 되고 B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물론 두 번째 식을 fx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 적고 a를 0이다 이렇게 봐도 관계없어.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fx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이건 하나밖에 안 나오네.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x 4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 말이고 얘가 인수분해 된다는 것은 현재 a가 어떤 상황이냐면 0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a가 0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 식이 그 다음 식이 이렇게 분명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기차식이 인수분해가 이렇게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누가 지금 요 식은 3차하고 1차를 해결한 겁니다. 그럼 2차하고 상수항 비교하면 돼. 2차 비교. A는 마이너스 A제곱 2차 플러스 2B. 상수 B는 B제곱. 뭔 말하는지는 알겠니? 2차항 비교했고 상수항 비교했고. 네. 저기 맨 뒤에가 맨 B예요. 상수가 B예요. 뭐라고? 저기 끝에 자, 1차항이 없죠. 1차항이 없으면 이렇게 된 게 뭐야? 마이너스 ABX. 그럼 여기는 플러스 ABX. 보기차식은 무조건 요놈하고 요놈이 부호가 반대가 되고 요놈은 그대로 똑같아야 돼. 요놈하고 요놈이 1로 같았잖아요.
요놈이 부호가 반대가 되고 다시 요놈은 같아야지 1차, 3차가 사라지는 겁니다. 엄마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 식에서 b는 0 또는 1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 값을 집어넣게 되면 a 첫 번째 b가 0이 되는 상황에서 a는 0 또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식이 두 개. x제곱 여기가 0이 아니라 했는데 여기가 0이 또 나왔네. 요거에 대한 해석이 여기서는 좀 부족하네. 요걸 잡으려면 위에 식에서 1이라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위에 식에서 왜냐면 지금 a가 0이 아니라고 놓고 지금 a가 0이 아니라 난 a가 0이 등장한 거야. 그래서 요 식에서 요 놈을 잡는 방법은 조금 더 하려면 요 놈을 요 생각을 하고 풀어야 되나요? 아닌데? 그건 상관없는데? 왜냐면 밀창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요것이 아닌데. 야, 그럼 요 놈은 여기서 못 잡나 소리 아직은? A가 0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겠네. A가 0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네. 야, 요거는 조금 고민이 되네요. 요거는 조심해야 되겠네. A가 0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는 우리가 0이라고 했을 때는 항이 두 개밖에 안 나오는데 B가 0인 상황을 위에선 B가 0인 상황을 현재 못 잡는다고. 위에서 B가 0인 상황이 나오나? B가 0이 되면 얘가 1이 되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0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요걸 잡으려면 여기서 이걸 적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관계가 없을 거고 여기서 얘를 적을 때 B가 0인 상황을 먼저 적고 갔어야 되네요. A가 0일 때 B가 0인 상황을 먼저 적고 갔어야 돼요. 그러면 식이 요놈을 이대로 적으면 안 되고 요놈을 C라 놓고 B가 0인 상황은 다시 C도 0이 되고 그러면 요 식에서는 지금 식이 x제곱이 떨어지고 요 식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떨어지네요. 위에 플러스 b라고 적어가지고 b 곱하기 1에서 b가 나온 거라고. 그러겠지. 근데 b가 0이 되면 뒤에 1이 안 나타나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식에서는 지금 요 놈은 우리는 아니라 했으니까 제외시키고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올 거고 두 번째 b가 1이라는 상황에서 b가 1이 되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여기서 a는 마이너스 2하고 a는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하나씩이 x제곱 뭐하고 있어? b가 얼마였어 이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나오고 하나에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풀어야 조금 더 수학적으로 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곧이곧대로 문자를 4개 놓고 풀어야 되니까 위에 식에서 제일 처음 출발할 때
x 4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하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이렇게 놓고 문자 4개짜리 연립방정식을 해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요것이 조금 더 내용이 남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기차식을 두 가지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생각하고 1차항이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1차항의 개수가 0인 것과 0이 아닌 거로 두 가지 종류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자고요. 그래서 분류자가 문자로 등장하면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분류해서 우리는 인수분해를 하자 이런 뜻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기억을 잘하세요. 오늘 시험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시 줬어. 힌트도 줬어. 기억을 하고 시험에 풀려면 인수분해 기억을 하라고. 인수분해가 일단은 뭐 기술은 대부분 알려줬어요. 그리고 인수분해 파트가 우리가 체감상은 조금 쉽다는 체감을 하잖아요. 체감은 좀 쉬워.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우리의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말을 놓치면 안 돼요. 난이도가 쉽다 보니까 그 문제를 약간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야. 문자를 다 자연수로 만들고 수하고 연결을 시킬 거야.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나왔을 거라는 거지. 얘가 A, B, B, C, C, A 원래 1차부터 써야 되는데 뭐 이렇게 느낌으로 나옵니다. 요 놈이 지금 270이야. 270이 3의 제곱 곱하기 23입니다. 요 말이야. 23은 소수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얘는 3보다는 더 크거나 같죠? 그렇지. 근데 서로 다르란 말이 있네. 그럼 3이 될 수가 없죠. 적어도 1, 2, 3이야. 1, 2, 3. 얘는 기본적으로 적어도 서로 다르냔 말에서 6보다 크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왼쪽하고 오른쪽은 당연히 왼쪽이 더 크겠죠. 자연수니까 상식적으로. 그럼 요놈이 9, 요놈이 23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됐나요? 그 다음에는 자연수니까 때려 맞춰. 이제는. 여기서는 방정식 못 풀어요. 문자가 3개고 식이 2개밖에 없어. 자연수라는 조건이 들어갔기 때문에 숫자를 때려 맞춰가지고 23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물론 얘는 그렇게 풀지 말고 곱셈 공식을 풀라고 말은 했겠지만. 알겠지? 그런 이유는 아마 답이 2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연수라 했으니까. 하지만 제곱합은 하나밖에 안 떨어질 것이다. 알겠어요? 다음 45번. 자, 모든 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실수인 두 다항식 P하고 Q가 있습니다. P, Q는 4차식이야. 두 다항식 4차식. 아직 모르고 P, Q가 0을 만족하는 X의 값은 3개뿐이야. 그러면 인수가 지금 하나, 둘, 3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중복이 된다 이 말이 되겠네. 하나가 중복이 된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근데 오른쪽이 몇 차식이야? 1차식이죠. 그러면 항등식 형태가 나왔다는 것은 차수 확인해라 이 말이 되겠고 P는 몇 차다? P가 3차 정도는 우리는 추론할 수 있겠지. 이 정도는 추론할 수 있겠지. Q가 몇 차다? 1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일지. 그래서 1차, 3차랑 1차 세제곱을 하면 3차가 됐고 그것을 뺐더니 요렇게 나왔다 이거지. 이게 중요한 힌트가 돼서 선생님이 적은 겁니다. 저번 시간에 어떤 내용이냐면 공통인수에 대한 얘기를 했지. 공통인수에. 그러지. 혹시 이 문제가 이렇게 안 풀릴 수도 있지만 일단 출발은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P하고 Q를 뺐더니 X-1이라는 인수가 등장했다. P도 X-1을 갖고 Q도 X-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럼 이게 형태가 떨어질 것이고 나머지를 판단했는데 맞지 않으면 수정. 맞으면 패스. 오케이? 그러면 맞아 가볼게요. 이게 1은 누구도 1은 요 놈도 갖고 있고 요 놈도 갖고 있다 이 말이고 0은 누가 갖고 있었겠어? 이제 P가 갖고 있고 2도 P가 갖고 있겠네요. 맞죠? 됐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8이 조금 눈에 좀 걸려. 그럼 P는 얼마냐면 P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거 아직 계속 안 적었습니다. Q는 지금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야. 됐어요? 이게 얼마가 나왔어? 마이너스 8, x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겠지? 자, 최고창 계수까지 일단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x 마이너스 1을 묶어내고 ax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 세제곱에 x 마이너스 1 빼니까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맞지? 그래서 a랑 b 세제곱이 같으면 되겠고 마이너스 2a랑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되겠네요. 2b 세제곱이 같으면 되고 똑같은 말이네. 똑같은 말이지? 마이너스 b 세제곱이 8이 되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네. 그러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b는 얼마고 마이너스 2이고 a는 마이너스 8이 되면 만들어내는 형태가 되겠다. 틀에 모순점이 없으니까. 응? 나는 별로 할 일이 없다 하는 친구들은 요거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 됩니다. 됐어요? 보통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헛다리 걸릴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혹시라도 알아냈다면 큰 배움을 얻을 수 있겠지. 그렇지? 맞춰도 큰 배움을 얻고 틀려도 큰 배움을 얻을 수 있어. 뻘짓거리 하지 말자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한번 해보는 건 괜찮아. 할 일이 없을 때 한번 이게 인수가 없었더라도 있을 수 있잖아. 따지고 보면 없더라도 인수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뭐 가능성은 없잖아. 있잖아. 그러겠지. 근데 결론적으로 모순이 나오니까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혹시라도 그걸 알아내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선생님도 배우게. 했으니까 할 것 같은 느낌은 들어. 게을러가지고 채점도 안 메웠는데 그걸 하고 있겠니? 이런 생각은 들지만 채점 메워라. 한 거였어? 노트에다 채점이 돼야지. 노트에다 채점이 돼야지 선생님이 확인하지. 다음 8번. 자, 세기식을 우리는 식의 어떤 특징을 판단해서 요렇게 지금 해볼 수 있겠죠. 이건 해볼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위에 있는 식을 봤을 때 질문도 지금 곱셈공식 변형이니까 곱셈공식 변형 틀이 나오게끔 하면 좋겠고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식을 적었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밖에 안 나왔네. 그러겠지?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네. 됐어요? 그래서 위에 식에서 항상 우리는 당식, 등식 형태를 보면 차수를 확인해야 됩니다. 차수의 2차야. 얘도 2차야. y지 2차입니다. 1차 아니고 2차야. 얘는 0차야. 2차 사이에 0차가 껴있다는 것은 이 0차가 이게 뭐야 돌연변이야. 사실 따지고 얘네들 중에 우선적으로 얘를 제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얘는 특히 힌트가 나왔어. 힌트가 완전 대놓고 나온 겁니다. 혹시라도 힌트가 얘가 1이 아니고 얘가 1이 아니라도 1하고 2라고 나오더라도 우리는 이 상수항을 제거하고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2차, 0차이면 0차를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항식 형태를 보면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냐면 동차식으로 나오든가 아니면 내림차순 2차, 1차, 0차가 나오든지 요게 좋아. 알겠어요? 특히 우리가 수원 들어가면 어떤 것도 있냐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지. 그러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1로 바꾸잖아. 그러지? 한데 1을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바꿀 수도 있는 거지. 차수를 맞추기 위한 작업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시기에는 어떠한 규칙이 있다는 틀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틀을 파괴하는 순간 문제가 힘들어져. 그 틀로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다.
방식에서는 인수분해 쪽에서는 차수가 꽤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식을 정리를 합니다. 두 식을 넘겨서 빼면 이렇게 나오네. 맞게 썼냐? 좀 틀리게 썼나? 수상하네. 이걸 뺐습니다. G로 못 꺼내면 x-r, G로 못 꺼내면 x-r.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식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 놓치면 절대 안 돼요. 놓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얘가 0이 안 되니까 얘가 0이 된다. 식 두 개 나왔으니까 우리는 요 두 개를 가지고 요걸 구할 수가 있겠다. 할 수 있겠죠? 다음. 10보다 작은 세 자연수, 10보다 작은 세 자연수. A, B, C. 그래, 인수분해 쪽에서 꼭 나오는 문제고 이 자연수 조건은 꽤 등장하는데 우리의 보통적인 흐름은 이 자연수 조건에서는 식을 최대한 간단히 만든 후에 불편하지 않게 만든 후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냥 집어넣어도 돼. 똑똑한 애들 그냥 여기서 막 집어넣어가지고 숫자 만들어. 알겠어요? 하지만 보통 풀이는 식을 그래도 최대한 간단히 만든 후에 집어넣는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 중에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는 거네요. 와우. 그럼 우리가 식을 해볼 수 있는 작업이 지금 이놈은 3차야. 3차 끄집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오른쪽이 지금 2차식입니다. 2차식이야. 얘를 그냥 따로 놔둔 게 맞아. 현재 모습은. 그래서 이 오른쪽을 그럼 어떻게 정리해 볼까? 관찰을 잘 했더니 관찰을 잘 해야 돼. 자, 인수분해도 관찰을 잘 하면 식이 보이는 형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목적이 인수분해가 아닐 수도 있어. 목적은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든 후에 대입을 하겠다야. 근데 잘 봐. 여기서 힌트는 누구냐면 요놈이 제일 힌트입니다. 얘가 제일 힌트야. 4AB는 A하고 B가 동시에 있어야 4AB를 만들어낼 수 있어. AB라는 항은 A하고 B가 동시에 있어야 AB라는 2차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놈이 전부 아니고 전부 또는 일부가 세트가 되는 거야. 이게 문제야. 일부가 세트가 되면 그러면 쪼개내야 되잖아. 일부는 딴 데 가져가야 되니까. 그런 문제는 좀 더 까다로운 문제고 1차적으로는 요놈이 세트가 돼서 요런 느낌을 갖네요. 그러면 나는 똑바로 했다는 생각을 하면 되겠네 이제. 이게 우선적이에요. 우선적. 이게 실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 문제에 따라 이게 실패할 수 있어. 하지만 A, B는 여튼간에 A하고 A제곱과 B제곱이 하나 세 개가 세트야. 근데 이걸 얘는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떨어지지만 일부만 A, B가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 문제는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 식의 형태가 지금 A 플러스 2B 플러스 2의 제곱이 C 세제곱이 되니까 이제부터는 방법이 없습니다. 쌤도 방법이 없어. 숫자 때려 맞추는 겁니다. 10보다 작은 세 자연수, 작은 수부터 1부터 집어넣어야 되는데 힌트는 C 세제곱이네요. 세제곱이 되는 수고 여가 제곱이 되죠. 얘를 이렇게 바꿔줄까? 왼쪽은 C 세제곱이고 오른쪽은 K 제곱이야. 됐습니까? 세제곱인데 제곱이야. 6제곱이 되는 수입니다. 얘는. 세제곱과 제곱이 같아지는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는. 알았어요? 세제곱과 제곱은 같을 수가 없어. 그럼 두 개 같으려면 6제곱이 돼야 돼요. 일단. 다시 말해서 여기다가 C에 따른 우리는 제곱수만 넣을 거야. 1, 4, 9만 넣을 거야. 그렇게 집어넣다 보면 요놈이 세제곱이 되는 수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1은 뭐 제외될 게 있고 4도 제외시킬 건데 9밖에 없는데? 뭐야? 말이 안 되잖아.
4가 된다고? 자연수 아닌데? 안 되는데. 여가 5부터인데? 10보다 작은 세 자연수 A, B, C에 대하여. 8? 얼마를 넣으면? 1? 아닌데? 선생님 잘못 생각했어요. 오케이. 이 수는 된다 이 말이에요. 1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요놈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1을 넣으면 1을 넣으면 얘가 1의 제곱, 1의 세제곱이 나와야 되고 4를 넣으면 얘가 2의 세제곱이 나와야 되고 3을 넣으면 3의 세제곱이 나와야 된다. 그럼 개수가 지금 2개밖에 없어지니까 우리는 A, B를 대신에 A, B의 답은 또 다를 수가 있어. 다른 수를 넣어서 답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일일이 다 써야 된다. 이럴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표를 많이 작성합니다. C 놓고 C가 지금 1이 되는 상황에 A 더하기 2B 플러스 2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요놈이 1의 세제곱이 나와야 되고 그때 A, B는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이 정도의 표를 작성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덜 써도 돼.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니? 이런 느낌으로 가면 돼요. 알겠지? 실제 너희들 필요할 때도 이런 식으로 뭐 가로든 세로든 관계없어. 요놈이 4가 되는 상황에서 그럼 요놈이 얼마가 돼야 돼? 8이 되는 상황이 되겠지. 그러면 8이 되는 상황에 모르겠으면 A 플러스 2B가 6이 되는 상황을 작성한다 싶으면 A, 2B는 짝수니까 A는 짝수만 되네요. A는 2하고 B는 2가 되고 A가 4가 되면 B는 1이 된다. 알겠나요? 그렇게 되면 순서상을 좀 빨리 찾을 수 있겠다 이거지. 사실 이 문제는 최대값 최소값이 문제가 아니라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다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맞아요. 몇 개 돼도 아는데 한 3-4개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지? 일일이 다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연수 조건에는 대부분 순서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다 구할 수 있어야 돼. 꼼꼼하게 다 작성을 해야 되니까 이 개수가 꽤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많으면 개수 문제가 나올 것이고 적으면 순서상을 다 쓰시오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표를 작성해서 쓰면 조금 더 깔끔하게 편하게 풀 수 있다.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53번. 53번이 조금 어려운 문제야. 54번 가볼게요. 자, 왼쪽이 항이 몇 개냐면 a제곱 b, ab제곱, b제곱 c, bc제곱, c제곱, a, c, ca제곱. 어떤 좀 로테이션 된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러지? 두 개씩. 그래서 보이면 쓰되 안 보이면 어떻게 하면 돼? 내림차순 정리하면 되겠지. 차수가 2차씩밖에 안 됩니다. 이놈을 질문하는 이유는 모르겠네요. 어서 a제곱 써볼게요. B-C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C B-C 여기 B-C가 들어가 있네. 그러면 이것은 교대식이란 소리겠네. 그러면 B-C A-B C-A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실은 A제곱 B를 만듭니다. A제곱 B를 만들어요.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겠지.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누가 제일 커? A가 제일 커. 자, 여기까지는 나올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안 나오면 말이 안 되지. 여기부터가 이제 좀 센스입니다. 여기부터가 좀 센스야. 여기가 여튼간에 지금 A, B, C가 A가 제일 커. 얘도 그러면 양수, 얘도 양수지. 누가 1등이야 지금? A, C가 1등. A, B하고 B, C는 몰라. 이해됐죠? 그리고 얘가 지금 30은 수를 몇 개 만들어야 돼? 3개 만들어야겠죠. 수를 3개 만들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3개 만드는데 1, 30 1, 2 최소값을 구하라. 와, 최소값이네. 답이 여러 개 있다는 소리네. 최소값을 구하라는 이런 문제는 가능해. 최소값을 구하라는 말은 이러한 답이 여러 개가 될 거니까 순서상을 다 구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1, 2, 15
그 다음에 1, 3 언제까지 다 쓸 거야? 아, 힘드네. 힘들지? 자, 이럴 때는 우리는 얘를 수직선에 나타낼 겁니다. 얘를 어떻게 나타낼 거라고? 수직선에 나타낼 거라고 해. 여기다가 어떻게 나타낼 거야? 수직선에 여기가 C, B, A로 나타낼 거야. 그러면은 여기 이 간격 이래야 되겠죠? 그럼 이해됩니까 지금? 요 간격이 요 간격 더한 거와 같네. 그럼 여기에 있는 세 개의 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수들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됐어요? 그러면 1, 5, 6 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2, 3 얼마야? 6, 5 가능한가요? 또 있나요? 또? 없나요? 지금 여가 2, 3, 5이면 여가 한 칸, 여가 두 칸, 여가 세 칸이야. 가능하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겠지? 넘어가 되겠죠? 좋습니다. 다음은 복소수입니다. 뭐 다 알 거니까 기본적인 내용하고 복소수란 새로운 수에 대한 허수 개념, 허수 단위 i에 대한 새로운 수에 대한 개념이에요. 새로운 수에 대한 개념이 등장한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 차근차근 올라오다 보니까 난이도를 계속 끌어올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소수는 난이도가 아주 어려울 수가 없어. 근데 어려워. 왜 어렵겠어? 처음 보는 수니까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수에 대한 특징을 이해를 하면 그때부터 쉬워지는 거야. 복소수에 대한 특징을 이해를 하면 그때부터는 쉬워지는 거라고요. 알겠나요? 그래서 복소수는 새로운 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연산은 다 배워야 돼요. 연산은 다 배우되 연산은 할 줄 알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복소수가 갖고 있는 성질을 이해하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복소수가 갖고 있는 성질을 이해하고 복소수에 대한 연산에 대한 특징들이 있을 거라고. 그 연산에 대한 특징을 잘 이해하면 복소수는 틀릴 문제가 없어. 100개 풀면 99개 맞춰야 됩니다. 됐어요? 근데 복소수를 보통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되면은 앞에 한 50개는 잘 풀어. 뒤에 50개는 못 풉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얘를 그냥 그냥 허수단위 i라 놓고 그리고 나서 연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질을 이용한 연산이야. 그냥 연산이 아니라. 알겠나요? 그래서 복소수를 얘를 갖고 g를 a 플러스 bi라고 놓고 우리는 해석을 할 거고 됐어요? g가 a 플러스 bi를 놓고 특징이 뭐야? a하고 b가 실수란 조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것 때문에 틀린 경우가 많아요. 복소수를 a 플러스 bi를 실수라고 놓고 문제를 푸는 거야. 됐니? a 플러스 bi가 0이면 a는 0, b는 0. 맞죠? 그러면 틀린다 이거요. 이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지. 됐어요? 자, 우리의 수가 범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항상 그 수의 범위에 대한 생각을 꼭 해야 돼요. 그러겠지? 수가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그 조건에 대한 생각을 꼭 해줘야 되는데 허수에서는 이 복소수 쪽에서는 허수가 추가가 된 거야. 실수에서. 실수 범위에서 허수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실수라는 단어를 꼭 찾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는 무리수가 들어와서 실수의 개념이 완성이 된 거거든. 그러면 그때는 유리수란 말을 꼭 찾아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알겠나요? 됐어요?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에 우리가 요 놈을 이렇게 풀 수 있는 논리는 여기에 A랑 B랑 조건이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틀립니다. 알겠어요? 왜 그러냐는 다 반예야. 설명이 안 되는 건 다 반예라고. 알겠지? 뭐가 있어? A가 1이 있고요. B가 I가 있죠.
그렇지? 그래서 적어도 복소수에서는 무조건 이 실수 조건을 꼭 찾아줘야 됩니다. 복소수에서 이 단원에서 실수라는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야. 쓸모가 아주 있는 단어가 됩니다. 이제 함부로 날리면 안 돼요. 알겠죠? 어디 범위에서 이 복소수 범위, 허수가 들어가는 이 복소수 범위에서는 이 실수라는 단어를 버리면 안 돼. 어디까지 들어가 영향이 있냐면 복소수 방정식까지는 영향이 있습니다. 알겠죠? 부동식부터는 영향이 없어. 이유는 부동식은 실수만 갖고 놉니다. 부동식은 실수만 갖고 놀아. 함수, 실수만 갖고 놉니다. 알았어요? 함수는 약간 다르긴 해. 복소수를 갖고 노는 경향이 있어. 약간 있어. 하지만 실수 파트는 일단, 함수 파트는 실수 파트입니다. 그럼 복소수가 거의 사라집니다. 알았어요? 한 1000개 중에 한두 개밖에 안 남아. 아이를 갖고 노는 함수만 남아.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방정식에서는 이 복소수 단원과 방정식 단원에서는 이 실수란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다. 절대 놓치면 안 돼. 우리가 좀 전에 인수분해 풀 때 서로 다른 자연수 놓치면 안 되는 단어였단 말이지. 그랑 똑같은 얘기라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이렇게 쓸 거긴 할 거야. 복소수란 말이 나오면 우리는 G가 A 플러스 BI라고 우리는 머릿속에 박아 놓을 거라고. G가 나오면 A 플러스 BI라 박아 놓을 거야. 그래서 G 플러스 G반은 2A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거야. 조건 우리 서로 말하지 않아도 복소수 형태는 우리는 A 플러스 BI라고 우리는 머릿속에 할 거고, G 플러스 G반은 2A라 말할 거고, G 마이너스 G반은 2BI라고 말할 거야. 그 다음에 G지반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말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2A하고 A제곱 플러스 B는 무조건 실수가 됩니다. 됐어요? 자, 2BI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허수라고 말하면 틀려요. 순허수라고 말하면 틀려요. 뭐 때문에? 0 때문에. 얘는 얘기할 필요 있어 없어? A가 0. 0이 아니다. 0도 실수고 0이 아니도 실수잖아. 얘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 하지만 이놈이 B가 0이 되는 순간 우리는 2BI는 순허수가 아니게 된다고요. B가 0이 되면 실수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뭐 이런 조건이 있어요. 한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고? 합하고 곱은 실수이고, G 플러스 G반은 2A이고 G지반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여기에 하나 더 큰 특징이 의미 아닌 실수를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G지반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G지반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렇단 말은, 자, 우리가 이게 절대부동식이라는 얘기거든. 자, 절대부동식은 항상 우리는 얘기를 할 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말이 많이 등장할 거야. 그렇지? 그러면 등호가 많겠어, 크다가 많겠어? 얘가 0이 많겠어, 0보다 큰 게 많겠어? 큰 것이 많겠지. 그럼 우리는 0인 것만 딱 챙겨주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다 0보다 클 거니까. 이해되니? 그럼 얘가 0이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얘가 0이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말은 A가 0이고 B가 0이죠. 지금 실수란 말은 있습니다. 지금 우린 지금 이 말이 있어. 실제 명제에서는 확인해 줘야 되고. 알겠지? A가 0, B가 0이야. A가 0, B가 0이란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겠어? G가 0이었다는 소리겠지. 이게 G지바가 0인 것은 G가 0밖에 없는 거야. A제곱 플러스 G지바, 켤레랑 곱이 0인 것은 0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뭐 켤레의 성질이고 뭐 이건 조금 나왔고, 여기 제곱을 했을 때, 자, 제곱을 해서 뭐가 나온 거야?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고, 제곱에서 0보다 작다가 나오고, 0보다 크다 작다는 얘를 한꺼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놈은 실수라고 말합니다. G제곱이 실수가 되는 놈은 원래 G가 실수인 놈도 있고 순허수인 놈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없어요.
뭐가 있냐면 지가 실수라는 말하고 필요 충분 조건이 지랑 지바가 같다는 소리입니다. 지가 실수라는 말하고 지랑 지바가 같다는 말이에요. 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지가 실수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지랑 지바가 같다라고 표현을 할 거라고. 이되니 지가 실수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뭐 한다고? 지랑 지바가 같다고 할 거라고 해. 왜 졸고 있어 이씨. 연산 딱 한 가지만 챙겨줄게요. 연산 지분의 이렇게 쓸게요. A 플러스 PI분의 C 플러스 DI. 얘는 우리는 어떻게 쓸 거라고? 분모 분자의 분모의 켤레를 곱할 거야. 그러겠지? 분모의 켤레를 A 마이너스 PI를 곱할 거야. 그럼 얘는 분모는 무조건 뭐가 돼? A제곱 B제곱이 될 거야. 지금 뭔 말 하는지 알겠니? 분모 지금 실수와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만 한 겁니다. 연산 딱 요거 하나 요렇게 해서 연산을 한번 좀 하나 더 줄이자 이런 말 뜻이 되겠어요. 분모 분자의 켤레를 곱해서 자 음의 제곱근은 일단은 뭐 놔두시고 자 선생님이 자 할 게 많습니다. 할 게 많은데 몇 개만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겠습니다. (24번) x 플러스 yi분의 1의 실수 부분을 a라고 허수 부분을 b라고 했네요. 근데 뭐냐면 조건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5가 나왔어요. 뭔 말이야? 다시 복소수의 실수 부분을 a라고 했고요. 허수 부분을 b라고 했어요. 근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5로 나왔습니다. 실수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은 5라고 나왔어요. 무슨 말이야? 지지바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지금? 뭐에 대한 얘기라고? 지지바에 대한 얘기야. 다시 말해서 요놈을 지라고 놓으면 요놈의 지바를 요놈을 곱하게 되면 요놈이 지금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란 소리지. 됐니? 그럼 왼쪽 곱하면 요놈 곱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1 이래 되겠네. 뭔 얘기 하는지 알겠니? 자, 54번 볼게요. 조금은 다른데 조금 달라. 조금 달라. 지지바 플러스 지분의 지바가 1이에요. 지지바 플러스 지분의 지바가 1이에요. 복소수 형태를 가지고 연산을 했는데 1이 나왔어. 갑자기. 다시 말해서 1이 나왔다는 말에는 1차적으로 1이라는 수도 중요하지만 얘가 실수였다는 소리입니다. 됐니? 그럼 얘가 실수였다는 말은 얘랑 얘를 발을 붙인 게 똑같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됩니까? 다시 말해서 얘랑 왼쪽은 생략한 거야. 지지바는 원래 실수했으니까 요놈만 실수면 됩니다. 요놈하고 같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얘를 곱해서 정리정돈하면 g 마이너스 g바 g 플러스 g바
0이 됩니다. 근데 얘가 실수가 아니라 했으니 0이 안 돼. 그럼 얘가 0이다 이거죠. 실수부가 0입니다. 그래서 현재 g는 bi입니다. 됐어요? 집어넣어서 풀면 되겠어요. 자, 58번에 딱 나왔죠. g 플러스 g분의 1이 실수라는 말이 나왔어요. g 플러스 g분의 1이 실수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요놈을 바 붙인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됐죠? 얘를 g 마이너스 g 바 플러스 g g 바 마이너스의 g 마이너스 g 바는 0 g 마이너스 g 바 1 마이너스 g g 바분의 1은 0. 그래서 g g 바가 1이 나왔네요. 됐습니까? 선생님이 연산을 좀 빨리 했었던 이유를 좀 얘기를 해줄게요. 연산. 자, 요놈을 식을 쓰는 순간, 요놈을 쓰는 순간 g 마이너스 g 바라는 인수가 무조건 등장을 합니다. g 플러스 g분의 1의 식 있잖아. 식. g에 관한 식. 바에 관한 식. 바로 표현된 식. 요놈을 같다고 쓰는 순간 g 마이너스 g 바라는 인수는 무조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g랑 g가 같단 말이 무슨 말이야? 이 말은 g가 실수라는 말이잖아. g가 실수했다는 말은 g를 가지고 만든 식도 다 실수가 되는 거야. g가 실수니까 g를 가지고 만든 식은 다 실수가 되는 거라고 해. 무조건 g-g바 인수가 나올 거야. 그럼 이 식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 g-g바만 찾으면 돼. 이 위에서 그냥 식 g-g바를 그냥 몇 개씩만 묶어가지고 g-g바를 찾아내면 인수분해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내림차순 정리 이런 것이 보다 더 빨라 이게. 알겠나요? 나는 뭐만 찾은 거야? g-g바만 찾은 거라고 해. 남는 건 적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인수분해 안 하잖아. 이런 식으로 정리 잘 안 하잖아. 분모 분자에 gg바 곱해갖고 갈 거 아니야. 그러겠지. 근데 나는 그렇게 이렇게 쓴 이유가 뭐라고? g-g바가 인수가 무조건 등장하니까 나는 그것만 찾은 거라고 해. 여튼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순호수. 자, 큰 흐름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기본적인 개념. 알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나머지는 연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연산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43번 같은 분의 개념 문제잖아요. g 플러스 g바는 실수이다. 맞는 말이고요. g 마이너스 g바는 허수이다. 이거는 틀렸다고요. b가 0인 상황이 있고 d것은 항상 순호수이다. 틀렸죠? 지금 조건을 찾아야 돼. 조건 찾아야 돼. 조건이 없어 지금. g가 0이 아니란 말만 있습니다. 그러지? g가 0이 아니니까 요 g가 뭐가 될 수도 있다고? 뭐 1 같은 거 될 수 있다고. 그럼 g바도 1이 되니까 니은 틀렸고 d것도 틀렸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됐습니까? 만약에 요 말이 붙었다면 g는 허수다 이 말이 붙었다면 그러면 니은은 뭐가 되는 거야? 순허수가 되는 겁니다. d것은 어떻게 돼? g 플러스 g바 g 마이너스 g바 해서 뭐가 돼? 2a 2bi 이래 되겠지? 그러지? a가 0인 조건이 하나 숨어 있네요. b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허수라고 했으니까 허수부가 0이 아니어야 되지. 실수부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 그럼 다시 말해서 d것은 실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이지. 뭐 이 정도로 나왔어야 좀 더 내용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해되시죠? 오케이. 잠깐 쉬읍시다.